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또 역사,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가르칠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수업 2주차째 듣고 있는데요. 어때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고 느낀 점도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또 좋은 의견을 이렇게 또 저한테 이제 건의사항으로 내주셨고요. 또 좋은 점과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이렇게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점도 여러분들이 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저 또한 많이 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즐거운 역사 수업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예,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호를 개방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선이 마침내 이제 이 문을 활짝 열어서 외국 문물을 맞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조선 정부가 어떻게 어느 자세로 이 개화 정책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문호를 개방하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무슨 단어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쉽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문호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의 경제, 그리고 사회의 문,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사회적으로 문을 꼭 닫고 있다가 개방한다는 것을 바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개항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열개자 한자로 열개자 그리고 항구 항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구를 열어 제낀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제 이런 분위기 조성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 시간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주인공으로서 많은 부분에 나왔었죠. 자, 이 흥선대원군 이 외국과의 전투 그리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절대로 외국과의 교류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척화비도 세우고 이렇게 이 전 국민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외국과의 교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던 찰나에 이 고종이 마침내 요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마치 이렇게 버섯을 먹고 자라는 마리오처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종이 나는 이제 내가 통치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난 이제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밑에서 일하고 정치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 또한 전하 이제 직접 통치하시고 외국과의 교류를 허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쪽의 신하들이 이 고종의 직접 통치를 엄청나게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였죠. 아버지와의 대립. 네. 자, 이제 흥선대원군 그리고 고종의 어느 정도의 대립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이 신하들 또한 대원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원군님, 부디 전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알아서 내려오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절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분위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좀 뒤통수가 좀 쎄한데 그만둬야겠다 라고 하면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종, 이제 성장하게 된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냐? 바로 이 고종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민비, 이후에는 명성왕후로 불리게 되죠.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씨 세력은 이 고종의 밑에서 여러 가지의 중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또 하나의 뭐 어쩌면 뭐 세도 정치와도 비슷한 그런 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고종 뒤에서 전하 뭐 이제는 직접 통치하시고 개항을 해야 됩니다. 교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자, 특히 박규수 혹은 뭐 유홍기와 같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개화론자라고 해서요. 서양과의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인층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원군 마마가 안 계시니까 이제 외국과의 교류를 스타트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전하 외국 문물 한번 보셨사옵니까? 일본제 메이드 인 재팬이 오지고 지리는 부분이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고종을 설득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들 개화론자는 개항, 항구를 열어 제끼는 거에 필요성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자, 이제 다른 외부의 세력이 조선에 접근하게 되면서 조선에는 한바탕 큰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큰 대혼란은 무엇이었냐?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자, 이 강화도 조약 어떻게 보면요, 이 조선 후기에 무언가 이 조선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먼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5년 어느 날 일본의 운요호가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이 조선의 해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운요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 우리는 조선의 해안을 구경하고 또 어떤 해산물이 잡히나 구경하러 왔으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조선 해안을 지키던 어떤 이제 경비군들, 뭐야, 저 자식들. 이라고 하면서, 야, 니네 안 가? 안 꺼져? 막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근데 다른 나라 배가 미리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가까이 오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군대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였죠.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근데 갑자기 이 운요호가 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화도에 접근해서 이 운요호는 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요. 막 이제 조선군도 거기에 맞춰 대항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제 포를 쏘면서 조선군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 한 이제 방어하는 지역에서요. 자, 하지만 운요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입었겠죠. 물론 실제로 조선 군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지만 비하인드 썰에 의하면 운요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2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발을 삐끗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운요 안에 있던 일본인들 또한 일본 관리들 그 뒤에 있는 일본 관리들 또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 조선의 이 사건의 책임을 묻니다. 피해를 입은 건 조선인들 말이죠. 그래서 조선인들 이런 조선 정부 답답하고 빡치는 그런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일본의 그런 항의로 시작된 바로 이 회담이 개최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1876년 2월 마침내 이제 이 강화도 지역으로 인해 일본 대표 그리고 조선의 대표가 모이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일본은 우리 배가 군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군인들을 처벌해라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측에서는 야, 낯선 배가 우리 해안가에 침입하는데 가만히 있는 신하가 어딨냐, 그 신하는 완전 가만히 있으면 바보 멍청이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다가 일본이 갑자기 야, 그러면 이왕 모인 김에 한잔 하면서 우리 개항하면서 교류를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거를 듣고 있었던
고종, 야, 좋은 찬스야. 야, 이참에 우리 일본이랑 좀 교류하면서 조선을 개항하자. 우리 아버님 때문에 조금 발전이 느려졌거든. 그러니까 이참에 개항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마침내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그 조항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는 하긴 할 건데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근데 먼저 이 조약을 맺은 의의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맨 처음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래도 좋은 부분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이었죠. 자, 처음에 이 근대적 조약 이전에 조선은 뭐 청나라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청나라한테는 뭐 아버지, 형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막 예의를 다해서 몸을 다 숙이면서 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어요. 어느 한쪽이 기울어졌던 그런 조약을 어떤 뭐 교류를 얘기했었죠. 하지만 이 강화도 조약은요,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로 맺어진 조약이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한계도 존재를 합니다. 조선에게 단 1의 이익도 없는 불평등 조약이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 1조입니다.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라고 조약을 맺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핵심 단어는 바로 자주국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 입장에서는요, 조선을 자주국가로 규정해서 그동안 청나라의 어떤 간섭을 받고 있던 이 조선을 이제 청나라로부터 이제 간섭받지 않게, 그리고 일본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치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조약 내용이었죠. 자, 굉장히 겉으로 봐서는 좋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막 조선 사람들은, 조선 신하들은 이걸 보고 또 어떠한 느낌 받았냐? 무야호 막 이런 식으로 무야호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자, 하지만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제 7조입니다. 자,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들이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유로이 측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본국 항해자들이 측량하면서 여기에 배를 대면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조선의 해안을 이제 측량하고 조사하고 어디로 침략하면 가장 좋을지 파악할 수 있는 속셈과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거였죠. 무섭죠? 자, 그리고 10조입니다. 일본국 사람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면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 바로 뭐냐?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조선 땅인데 일본인들이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 관원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대로 심판할 수 있었을까요? 또 자국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그냥 봐주고 끝났겠죠. 자, 결국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 항구에서 활개치고 다녀도 조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굉장히 불평등했겠죠. 자,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으로 조선 곡물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한다. 이런 조약이었는데요. 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훗날 이 일본 화폐가 조선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조선 화폐는 이제 나중에 사용할 수 없고 일본 화폐만 사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일본으로 조선 곡물의 무제한 수출 허용,
이 부분 바로 뭐냐? 자, 아무리 조선이 흉년이 들어도 만약에 일본이 공물을 필요로 하면은 그만큼 또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본한테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조항이었죠. 굉장히 불평등하죠. 자, 이런 강화도 조약의 그 이후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 자, 조선에는 막대한 피해 사실 있었죠. 강화도 조약이 또 조선에게는 좋을 거 하나 없는 조약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 야, 이제 이거 바꿔야겠다. 야, 뒤통수 좀 얼얼하게 맞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 조약들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뭐냐? 무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요. 자, 강화도 조약 때는 서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남의 물건, 그 나라의 상대의 물건에 세금을 안 매겼어요. 자, 하지만 이제 조약을 바꾸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붙여서 좀 더 조선에서 만든 똑같은 물건이 조선 안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한 거였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의 물품을 보호할 수 있게 조약을 바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곡물 무한리필 수출 보셨죠? 하지만 이것도 1883년에 무제한 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서 뭐 조선 정부 신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하고만 조선이 조약을 맺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뭐 여러 나라들 그 위에도 많은 나라들하고도 조약을 맺었는데요. 특히 이 나라들하고 치외 법권, 아까 앞에서 보셨죠? 조선 땅 어딘가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조선 사람들 터치 못한다는 거. 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자, 이건 나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이 최혜국 대우. 한 나라가 뭐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게도 부여하는 일. 뭐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왜 세옥이한테는 마라탕 사주고 나한테는 컵라면 사주냐? 야, 너 치사하다. 나한테도 마라탕 사줘. 동등하게 해줘. 라고 하면서 이제 말했던 사람이 세옥이랑 똑같이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거였죠.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개화 정책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책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조선 정부 과연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 1880년대부터 이제 고종임금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진짜 많은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였죠. 뭐 여기 짤은 뭐 아는 친구 또 알 겁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통리기무아문. 예, 그 이름도 굉장히 요상하죠? 자, 이거 바로 뭐냐? 이 개화 정책을 모두 총괄, 모두 이제 검토하고, 뭐 하나로 이제 좀 관리하고, 그런 기구를 말하는 거였죠. 자, 이 통리기무아문의 이제 주도하에, 결국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통리기무아문 밑에는 또 12개의 개화 정책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통리기무아문뿐만이 아니라 군사 개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군인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이제 일본인 교관을 초빙을 해요. 그래서 교관님, 새롭게 우리 여기 군대를 창설했는데 좀 선진적인 훈련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적인 훈련, 외국 훈련을 받고 이제 점점 전투력을 상승시키려고 했던 군대를 만들게 되었죠. 자, 훗날 이 별기군은 조금 이 별기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긴 해요. 자, 그리고 단순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선 안에서만 그렇게 실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그 선진화된 모습을 보러 갔다 와야겠죠. 그래서 대외 시찰단, 쉽게 말해서 이제 답사를 다녀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첫 번째,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일본으로 파견된 이 조사단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수신사가 있고요. 두 번째 조사 시찰단이 있습니다. 자, 수신사는요, 받을 숫자를 사용해서 문물을 새롭게 보러 가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받으러 간다 라고 하는 의미의 사신을 보낸 단체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런 수신사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서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조사해라, 보고, 듣고, 맛보고, 느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단체를 또 일본으로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자, 일본은 크게 두 가지였다는 거, 예, 수신사, 조사 시찰단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청나라, 저 위에 있는 국기가 청나라 국기인데요. 저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단체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의 선진화된 무기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오면서 야, 우리도 그러면은 좀 좋은 무기 한번 만들어 보자. 너희 잘 배우고 왔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제조 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일본은 수신사 조사 시찰단, 그리고 청나라는 영선사를 파견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구별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조선의 개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 또한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 이 역사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역사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요, 좀 헷갈려 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여러분들 바로 외우겠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흐름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여러 번 보면서 복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 거고, 이제 등교하면서 만나겠죠? 예, 등교하면서 실제로 우리 얼굴 보면서 그렇게 교실에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